24년도에 구조적인 성장 산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산업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주항공 업종 말씀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못지않게 우주항공이 뜨면 이 회사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를 가져왔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기본적으로 해상용 안테나로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5% 이상으로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상용 안테나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면서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가 신성장 동력으로 더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해상용 안테나 점유율이 25%가 유지되면서 매출이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인텔리안 테크 관련된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꼭 원문을 찾아서 여기 제가 제목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문을 꼭 읽어보세요. 쓸데없는 기사는 하나도 안 가졌습니다. 첫 번째, 위성장비 인텔리안 테크 스테이지 5 투자 5.52% 확보,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도전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는 SK텔링크랑 KT-SAT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네, 이건 좀 부정적인 기사네요. 잘 나가던 인텔리안 테크 돌연 수익성 주춤, 증권가 실적 전망 수치나 목표 주가 내려잡아. 부정적인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인텔리안 테크 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저궤도 위성 안테나 한국이 선도. 네, 요 기사들 꼭 읽어보시고요. 자, 인텔리안 테크의 매출 구성은 위성통신 안테나가 76%, 네, 기타 퍼센트입니다.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 4%고요. 최근에 인텔리안 테크가 이 평판형 위성 안테나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거는 스페이스 X 다음으로 두 번째 개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판형 안테나 같은 경우는 업체가 글로벌로 스페이스 X랑 인텔리안 테크밖에 없다는 거죠. 9월 달에 유텔셋이랑 원앱, 원앱이 인텔리안 테크의 가장 핵심 고객사 글로벌 위성통신 업체인데, 이 유텔셋하고 원앱이 합병돼서 634개의 저궤도 위성수를 갖고 있고요. 저궤도 위성수가 늘어났고요. 올해 3월에 글로벌 95% 지역에 이 유텔셋하고 원앱의 합병으로 글로벌 95% 이 음영 지역,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에 통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유텔셋하고 원앱이 이 중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SES라는 회사랑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원앱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위성 서비스를 승인했고요. 이 하나 시스템도 저희가 공부해봐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 시스템이 하나그룹의 현대 오토에버, 삼성그룹의 삼성 SDS 같은 회사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원앱에 3억 불 지분 투자했죠. 하나는 방산하고 우주항공의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앱이 상용 위성을 광대역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타링크의 경쟁사입니다. 그래서 원앱하고 스타링크의 경쟁에서 위성통신 서비스가 커지면, 이 중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공위성, 이 저궤도 위성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유텔셋하고 원에 합병되면 당연히 저궤도 위성 파이가 커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안테나를 납품하는 인텔리안 테크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위성통신 안테나 원앱에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 쪽에 A사라고는 하지만 이게 당연히 아마존도 이 위성통신 사업을 하잖아요. 아마존도 이 저궤도 위성 서비스를 하니까 아마존 쪽으로도 안테나 공급, 이게 계약을 맺었는데 A사라고는 하지만 지금 아마존 안테나 공급 관련된 이슈를 계속 갖고 있고요. 글로벌 IT 기업, 원앱, 아마존, 텔레셋, 스페이스X 요 중심으로 당연히 저궤도 위성 서비스는 엄청나게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위성체나 발사체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발사 비용까지 절감되면서 저궤도 위성 통신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서비스로 지상 장비,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나 게이트웨이의 수요는 꾸준히 앞으로 안정적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안테나, 게이트웨이가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증가됨에 따라 당연히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궤도 위성 통신 가능한 게 기존의 이 파라볼릭 접시형에서
지금 전자식 평판 패널 안테나 ESA라고 하는 평판형 안테나 개발 완료했고 이제 다양한 글로벌 인공위성 통신 업체로 납품이 될 건데 지금 스페이스 X 외에는 유일하게 인텔리안 테크가 이 평판형 안테나를 개발을 했다는 거고요.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드론, 그 다음에 군용 7개 이상의 제품 라인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유텔셀 원의 합병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주가 막 날아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네옴시티 내에서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이 이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미 해소 국면에 있고 최근에 300억 규모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 맺었는데 이게 A사라고는 돼 있지만 아마존 향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중심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는 캐나다 위성통신사 텔레셋, 그 다음에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사 이리디움에도 텔레셋이나 캐나다 위성통신사인 텔레셋이나 이리디움에도 중저궤도 안테나 개발 완료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원앱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캐나다의 텔레셋이라든지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로 큰 폭으로 매출과 이익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로 이 아마존 300억 지상 게이트는 실제로 양산 물량이 아니라 초도 물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산되면 이 물량 자체가 300억 규모가 아니라 1000억 이상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에는 비어셋이 인마셋이란 회사에 5월 달에 인수하면서 800명을 감원하면서 기존의 인텔리안 테크의 핵심 캐시카우인 해상용 VS-AT. 네, VS-AT도 뭐의 약자인지 공부하신 차원에서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해상용 VS-AT 안테나 쪽 판매 부진으로 3분기에 적자가 나왔지만 원해평, 저궤도 위성통신 쪽의 원해평이 매출이 전년 대비 YOY로 134% 증가하면서 182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진의 저궤도 위성통신용 원앱 외에 아마존, 캐나다의 텔레스까지 당연히 매출 포지션이 커질 것으로 보고요. 고객들이 빠른 평판용 안테나 개발 요구에 신속하게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한 게 효과를 맺었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인텔리안 테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 따르면 요 해양용, 그다음에 에비에이션 항공용,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주거용, 그다음에 자동차 모빌리티용 요 안테나 관련된 인텔리안 제품이고요. 요게 고객사입니다. 인머셋, 그다음에 SES, 현대, 그다음에 원넷, 텔레셋 이런 대표적인 다양한 고객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돼서는 회수보다는 당장 투자가 우선인 과도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인터넷 음영지라고 하죠. 인터넷 음영지가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웹서핑이라든지 동영상 재생 등이 당연히 빠르게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궤도 이 위성 인터넷 시장은 당연히 인터넷 음영지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궤도 이 인공위성 관련돼서는 선박에서도 이 LEO가 뭔지 이것도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LEO 추가 탑재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에서도 다수의 이용자들이 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크루즈선이라든지 대용량의 통신이 필요한 이런 극지방에서도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관련돼서 빠른 인터넷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가 당연히 급증할 거로 보이고요. 매출상으로는 저궤도 중궤도 안테나가 900억대에서 대략 1300억대까지 30% 이상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금 급부상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 이게 당분간 계속 최소한 2, 3년은 이어질 거로 보고요. 정지궤도 위성통신 회사들이 합병하거나 사업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궤도 안테나 쪽 매출 포지션이 있는 인텔리안 테크가 부정적인 요인은 있었지만 정지궤도 쪽 매출보다는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 쪽 매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정지궤도 해상용 안테나 매출 부정적인 거는 일시적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앱이라든지 SAS 같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의 B2B가 계속 확대될 거라 보고 있고요. 군 통신이라든지 농기계 건설 장비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오지 여행, 그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라인업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용 쪽에 이 VSAT 안테나 경쟁사가 코브엠인데요. 이 코브엠이라는 회사가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이 회복강도 생산기지 이전하고 매각한 이후에 회복강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텔리안테크가 더 빠르게 해상용 VSAT 쪽에서 매출 회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평판 안테나 시장이 육상, 해상, 모빌리티, 휴대용 쪽으로 평판 안테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0억 달러 이상의 2세대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가 2028년까지 진행될 거로 보고 있어서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모멘텀이 2028년까지 계속 살아있을 거로 보이고요. 지금 저궤도 위성 관련된 테스트 위성 발사를 아마존이 우주 인터넷 사업 카이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퍼 프로젝트가 2029년까지 인공위성 총 3,236개를 승인받아 발사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에 이어서 아마존이 2위의 우주 위성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돼서도 당연히 인텔리안테크가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발표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하마스 정쟁만 있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파를 방해하는 용도의 공격형 무기 안테나가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공격형 무기 안테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군이랑 공동 개발한 해군용 위성통신 사용 인증이 끝났고, 이 부분 관련돼서 인텔리안테크도 전체 매출에서 방산 비중이 8% 차지하지만 방산 비중이 군용 안테나 쪽이 월등히 마진이 좋기 때문에 해상용 안테나 VSAT 외에도 군용 쪽으로 안테나가 수요가 증가하는데 글로벌로 독일이라든지 이태리 쪽으로 납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궤도 인공위성 모멘텀 외에 군용 쪽 이 공격형 무기 안테나죠. 전파 방해 용도로 쓰이는 공격형 무기 안테나 쪽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전 지구의 인터넷 공급을 통해 구독 멤버십 서비스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이 음영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24년 말에 이 인터넷 구독 서비스를 받는 거에 가장 공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원앱, SES, 아마존 모두 이 인텔리안테크가 계속 모멘텀을 계속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현황 보시면 기관이 최근에 계속 팔다가 다시 순매수가 5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7, 8, 9, 10일 연속 순매수, 오늘까지 순매수했죠. 10일 연속 순매수로 최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힌트 드렸죠.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동시에 3일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뭔가 수급에 변곡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돈이 없으시면 한 주 한번 보초병을 세워보시는 것도 실전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텔리안테크 일봉인데요. 굉장히 큰 폭의 계속 하락을 하다가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지금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저항 가격으로 요때는 돌파 나오면서 지지선의 역할을 했고, 요때는 또 저항선의 역할을 했고, 또 요때는 또 저항을 맞았는데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일봉상에서는 최근에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했는데, 다만 RSI 지표상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추세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연봉에서도 한 번도 추세를 최근 현황을 보시면 꼬리는 달렸지만 이 소위 말하는 그 5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텔리안테크도 처음으로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코스닥구도에서 다룬 기업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이 24년도에 구조적인 성장 산업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산업의 한 축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도 자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